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호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의 5대 상권 중에 하나인 이 젊음의 거리 신촌, 이 신촌의 영광도 지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매 물건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이 신촌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상권이 많이 죽었나요? 그보다 우리 보민 씨 서울의 5대 상권이라고 하면 어디 생각하고 계세요? 우선 명동과 가까우니까. 신촌, 홍대, 네. 또 종로하고 네.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촌, 홍대, 강남 빠졌네요. 강남, 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종로 대신 건대 입구를 치기도 합니다. 거기 상권이 굉장히 네네. 크거든요. 하여튼 종로든 건대든 그 5군데 중 경매 물건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신촌입니다. 예,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소리죠. 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2번, 3번 출구에서 연세대 방향으로 난 도로가 공식적 이름은 연세로, 별칭이 있습니다. 바로 명물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길을 중심으로 약 사방 30만 제곱미터 공간이 젊음의 명소라고 일컬어지는 신촌인데요. 네. 하여튼 이 명물거리라고 불리기에는 뭔가 좀 불편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밤낮 가리지 않고 이곳 지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런 젊은이들 잡기 위해서 있는 이 음식점, 술집, 카페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은 과거와 별다른 차이도 없고요.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지역과도 별 차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명물거리라는 이름이 무색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매 전문업체인 부동산 태인이 지난 8일 서울 신촌, 명동, 강남역, 홍대 그리고 건대로 상대로 5대 상권 근린상가 경매 물건을 이제 조사한 결과 2010년 이후 8월 말, 지난 8월 말까지 현재까지 신촌 상권에서 나온 경매 물건 730개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간 나머지 4대 상권에서 경매로 나온 근린상가 물건을 보니까 4개 합쳐서 224개입니다. 네. 신촌의 거의 3배로 웃돕니다. 오. 강남은 80개, 명동 68개, 건대는 59개로 조사됐고 홍대 17개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홍대가 제일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럼 홍대가 잘 되는 만큼 신촌은 좀 상대적으로 죽었다고 볼 그렇죠. 수도 예, 있을 예, 것 같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약속 있으면 홍대로 많이 가지 신촌은 잘 안 갔던 것 같은데, 신촌의 몰락이라고 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좀 화를 내실 것도 같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상권이 이렇게 추락했다, 위상이 추락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신촌은 정말 명실상부한 서울 서북부 지역의 최대 상권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00년 중반에 이 타이틀을 바로 옆 동네인 이 홍대 지역으로 이제 넘겨주게 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터진 후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경매 물건으로 나온 신촌 상권의 그 근린상가 2008년에 18개, 2009년에 70개, 2010년 154개 엄청 증가세를 보였고, 네. 이와 정반대로 홍대 지역의 상권은 부흥했죠. 금융위기 당시에 2008년에도 경매로 나온 건 2건밖에 없었고요. 2009년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에도 단 한 개에 그쳤는데, 다만 작년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극히 극에 달한 지난해에는 경매 물건이 8개, 다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네. 8개면 뭐 봐줄 수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 아까 말씀드린 위상 추락인데, 예를 들어서 교통이 편리한 강남역, 거기 강남역에서 만나자 이렇게 전화하지 않습니까? 네, 교통의 요지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공연이나 클럽 뭐 하면 이제 홍대 지역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각 지역마다 정체성이 있는데, 네. 신촌만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명물거리가 별칭 붙었는데 명물이 없습니다. 예, 저는 항상 새로운 것, 젊은 것, 문화의 거리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이제 옛말이 됐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술집, 커피숍, 신촌거리를 가득 채워 있고, 이 이야기는 그 지역에 있는 연세대 학생들이나 이화여대 학생들도 똑같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옆 동네 홍대 지역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합정동이나 연남동으로 상권이 넓어지면서 굳이
신촌까지 갈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네. 사실 예전에는 신촌하면 딱 대학거리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 홍대도 마찬가지고 점차 그 정체성이 많이 약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서대문구가 이 지역 신촌에 대해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촌이 있는 서대문구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는데요. 예, 그 문석진 구청장인데요. 당장 그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대문구의 발등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거 뭐 끌래도 그 뭐 지금 당장 끌 게 없는데 심지어 신촌 부활을 서대문구 최대 역점 사업으로 잡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대문구 가장 큰 상권 신촌이고 그 옆 동네 홍대 지역은 마포구입니다. 그러니까 더 신경 쓰이는 거죠. 네네. 장기적으로 부활 계획을 밟고 있다. 뭐 이렇게 강조까지 하고 있는데요. 문석진 구청장이 2010년 취임에 의욕적으로 경제발전기획단, 뭐 옛날 얘기 같지만 이거 꾸린 것도 이 같은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이 기획단이 최근 연세로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신촌부활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북적거리도록 주차장을 오히려 줄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네. 입점 점포가 거의 없는 그 신촌 기차역 바깥에 나와 있는 2호선 말고요. 네. 신촌 기차역 밀레올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호텔로 바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유흥과 한복판이 정말 위태롭게 지나다닐 때마다 참 이 아이들 어떡하나 고민했었는데 그 창서초등학교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꾸고요. 또 신촌 술집 안쪽 골목이요. 여기는 유명 음식 만화 뭐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맛집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관공서 혼자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신촌 상인 주민들의 동의가 이제 필수적인데 이게 만만치 않게 어렵다고 하네요. 네. 학생들이 또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 상권이 또 많이 이동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신촌 부활 프로젝트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제가 있을까요? 이거 어제 고민 많이 했어요. 예. 그 일단 문석진 구청장의 계획대로 신촌이 부활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장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촌이란 한정된 지역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외국 전 지구촌을 가지고 생각할 때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스위스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시계. 예? 그리고 뭐 중동 지역은 석유, 뭐 유럽은 금융,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지역별 특수성이 맞는 산업이 발전했고 그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나라도 또 발전을 했습니다. 네. 장사하는 것은 제품 자체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제품과 이미지를 함께 팝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마케팅 전문가 루이스 체스킨 제가 어디 강의할 때 이제 많이 써먹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를 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제품의 포장에서 받은 느낌이나 인상을 제품 자체로 전이시킨다. 그대로 전이시킨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감각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포장이 좋아 보이고 다른 것과 차이가 나면 실제로 거기 있는 제품도 더 좋아 보이고 다른 것과 차이가 난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신촌만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되 그 극대화된 이미지를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일치시킬 때 신촌의 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작게 말해서 신촌이지만 더 크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더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넓게 얘기가 나갔는데 이 이미지만큼이나 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주민들, 또 상인들, 또 지역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이 유수한 세계의 사회혁신가 60여 명, 또 국내 활동가 등 총 300여 명이 참여하는 사회혁신 국제회의 2013 서울이 어제부터 개최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이게? 이 용어부터 좀 어렵죠. 사회혁신. 예, 그러니까 이 사회혁신이라는 건 혁신, 이노베이션, 영어로 표현하면 이노베이션인데 네. 혁신으로 인한 이득이 특정한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자본주의적 혁신을 넘어서 모든 인간이 공동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제 일종의 혁신의 개념인데요. 사회혁신가라는 것은 이러한 혁신을 하고자 하는 활동하는 사람들,
이 활동가들을 의미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영국, 덴마크, 홍콩, 일본 등 20여 개의 사회혁신가 60명, 이제 국내 활동가 합쳐서 총 300여 명이 모여서 각 도시에 혁신적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좀 어렵긴 한데요. 하여튼 이 행사가 바로 사회혁신 국제회의 2013 서울입니다. 네. 이들이 치른 주요 행사로는 사회혁신 국제회의 2013 서울, 그러니까 식스 서머 스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식스라는 것은 소셜의 S, 이노베이션의 I, 그리고 익스체인지 이 X 이렇게 약자입니다. 네. 9월 9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부터 오는 12일 목요일까지 나흘간에 거쳐서 개최가 되고요. 사회혁신과 도시의 번영을 주제로 어제 개막식을 겸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서울시청과 서울혁신파크 등지에서 국내 참가자들이 총 5개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 주제별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고요. 또 주최한 식스 서머 스쿨은 전 세계 사회혁신가들의 연대 협력을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조직인 이 식스가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사회혁신 분야 국제회의입니다. 이미 2008년에 스페인의 산세 바스티안에서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6번째가 우리 서울에서 열린 거죠. 네, 그렇군요. 글로벌 사회혁신 네트워크, 같이 혁신을 한다 뭐 이런 네트워크로 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좀 어렵긴 한데요. 일단 4일간에 걸쳐서 진행된 이번 행사가 대체적으로 강연이나 토론이나 현장 워크숍 등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네. 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개막식을 겸한 컨퍼런스, 박원순 서울시장, 그 유명 인사들 많이 왔어요. 미국 백악관의 사회혁신 기금 국장을 역임했던 그 폰 카터라는 분이 오셨고요. 제프 멀건이라는 사회혁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왔었고, 또 오후에는 사회혁신 토크쇼라는 단체가 주장한 지속 가능한 사회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 좀 제목은 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 사회혁신 활동가들하고 관련 학과 교수님들 많이 참여하셨다고 하고요. 네. 특히 주목을 끌었던 게 두 번째 세션인데요. 사회혁신 시티 투어 주제는 행복한 도시정책, 사람, 공간, 공동체. 서울 요구하고 서울의 가치하고 네네. 좀 많이 접목이 됩니다. 이 세션은 고르카 SPO라는 사회혁신가, 그리고 호사카 노부토 일본 동경도의 세타가야 구청장, 그리고 러샤나라 알리 영국의 하원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만수 부천시장,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 주제 발표 있었고, 이창현 서울연구원에서 사회로 진행됐는데, 특히요 호사카 노부토 구청장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여기 그 당시에 마을 공동체 주도의 자원봉사사를 아주 감동적으로 전했다고 하고요. 네네. 또 스스로 방글라데시 이민자 출신이자 이런 이민자가 많이 사는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러샤나라 알리, 역시 이게 영국 이름은 아니에요. 러샤나라 알리라는 국회의원이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 이것도 영국도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회혁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밖에 어떤 일정이 또 있을까요? 이게 오늘 10일부터 모레 12일 목요일까지 서울시청 등지에서 국내 참여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주제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데, 네. 이미 저희 뉴스타라즈께서 한번 말씀드렸죠. 스마트 시티라는 거, 또는 이제 도심 재생과 마을 공동체, 이런 토론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내외 활동가들 조를 나눠서 실제로 서울 시내 곳곳 사회혁신 현장에 실제로 방문을 해서 현장 미션 수행이라든지 미니 강연 등의 체험을 하고 그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방문하는 지역이 청계천의 평화시장, 그리고 해방촌 동자동 사랑방,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촌, 그리고 물레동 예술마을 하자센터 영등포에 있죠. 그리고 성미산 마을 염리동 소금길 등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전 세계 사회혁신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경험을 나눈다. 우리나라 또 서울에게도 좋은 경험이랄까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만큼 또 서울만큼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를 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그런 것도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런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사회혁신이라는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알차게 꾸려 나가야 그 사회가 진정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주춤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회혁신이 부족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 그런데 지속적인 재정 압박, 이건 이제까지 해결해온 사회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이 공공의 문제들, 혁신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공유해 나가면서 전 세계랑 같이 연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단초가 바로 이번 사회 혁신 세미나, 워크숍,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화라는 게 지금 있는 이 자리부터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취지의 자리인 만큼 뜻깊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최호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